어쩌다가 광주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디지털이라는 타이틀을 참 네.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디지털 보좌관을 최초로 했었고 그 이후로 중소기업 유통센터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을 최초로 또 그것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네.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대전환기, AI 시대로 대전환기, 네. 그리고 그린 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기,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소상공인, 아니 그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광주의 강기정 시장이 높게 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년 동안 광주에서 어떤 디지털 전환에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로컬은 디지털 전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네.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기관이 되면서 맞습니다. 초대 대표이사가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뭐 쉽게 비교하면 예. 중소기업 관련한 벤처부와 산업자원부와 네.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같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수는 많습니다. 일의 네. 가지수는 많지만요. 그 과정에서도 어떤 시너지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종의 일자리가 과거와 달리 양적 그 매칭 중심에서 네. 질적 일자리 그리고 창직의 어떤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의제와 새로운 담론들을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아무튼 새로운 시대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새로운 일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하는 뭐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전환기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들, 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위메프 팀원 사태에 따른 피해도 있었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같은,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현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첫째로는 이 두 가지 문제 다 네.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율규제라는 네. 참 보기 미명이죠, 일종의 자율규제. 예쁜 말이긴 한데 네. 결국은 이 자율규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율규제가 낳은 인재다. 그러니까 팀F, 팀원과 이메프 인재다. 사태도 그렇고 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를 44%, 이게 3%를 인상했지만 6.8%에서 9.8% 인상했기 때문에 비율로. 사실상 44%를 인상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저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마진율,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이 이익이 1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10%도 안 된 그 돈에서 3%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도 안 되는 마진율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3%를 가져간다? 플랫폼이? 이것은 저는 일종의 배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나 소상공인 협단체들하고 네. 일종의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때 나온 말들이 배신의 민족이고 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다. 배신의 민족이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성장 과정에서 네. 이 플랫폼 안에서 어떤 함께하는 일종의 소상공인들의 이 어떤 도움이나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본인들의 이해만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누구 하나의 희생, 이 양면 시장에서 소비자나 생산자 이것을 동시에 중개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한쪽의 희생과 어떤 한쪽의 어떤 양보만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소상공인 배신의 민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달 시장의 60%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뭐 1위 그렇죠. 배달의 민족, 배달 앱.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올리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지금 또 분노도 하시고 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독립선언, 그러니까 배민 탈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유효한 그러니까 예. 배달의 민족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일은 뭐냐? 음. 배달의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네. 저는 배달의 민족은 유효한 경쟁사의 등장. 그러니까 60%의 지배적 그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효한 경쟁사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의 경쟁으로서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 공공 배달 앱이야말로 네. 또 의미 있는 유효한 경쟁사가 될 수 있다. 이제 한 4년 전에 유행처럼 만들어졌던 공공 배달앱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뭔가 의미 있게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공공 배달앱도 크게 보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공공 배달앱이 있고 네. 기존의 민간에 있는 배달앱을 공공성을 살려서 활용하자라는 후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자의 방식으로 진행한 그 공공 배달앱은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예 개발을 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까지 예. 다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명수, 뭐 배달 특급, 뭐 이런 식의 독자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졌던 공공 배달앱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거나 이미 그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종의 위메프든 뭐 땡겨여든 먹개비든 기존에 있는 민간의 경쟁력 있는 배달앱과 연대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던 공공 배달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한 어떻게 돼 3년 있습니까? 이상을 예. 그 공공 배달앱 정책을 했고 어. 지금 뭐 그것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정치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낮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요? 배달의 민족이 한 네.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는 50%대입니다. 50% 초반대. 그러니까 한 전국적으로 한 10% 차이가 나는 네.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공 배달앱 정책 때문이냐라고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지금 현재 광주의 공공 배달앱 점유율은 한 17%가 됩니다. 이게 위메프나 땡겨요 이렇게 같이 네, 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높아지고 배달의 민족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7월 19일 날 소상공인 협단체와 소비자들과 함께 네. 포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서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배달의 민족 독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4일 날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인 독립선언을 하자. 천인 선언을 하자라고 시작했는데 한 200여 분이 지금 그러니까 14일 날 시작했는데 네. 휴일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한 20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타자 배달의 예, 환승 민족 배달. 독립 천인 디지털 서명 운동 진행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배달을 해야 되고 근데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화해서 가게에 직접 전화했는데 지금 배달 앱으로 다 하니까 배달 앱을 뭘 쓰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배달의 민족을 포기하고 공공 배달 앱을 썼을 때 이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 이런 걱정도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두려움이 없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시작하는 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게 용기다라고 보는데 네. 저희 사실 기관에서 용기를 낸 거죠. 사실 일상적으로 관행과 관습처럼 진행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네. 이것을 좀 벗어나야 답이 있을 수 있다. 이 다른 결과를 원하는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고 지금이야말로 배달의 민족이 계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제가 배달의 민족 내부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배달의 민족 안에서도 한국적 정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44%를 기습 인상하는 것이 네.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임원진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결국은 그것이 기존의 독일 경영진하고 이게 다툼이 있으면서 아하. 기존의 경영진이 일종의 물러나게 예, 된 예. 거거든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배달의 민족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네. 과거의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혁신이냐 단순 중개하는 것이 무슨 혁신이냐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혁신 기업 배달의 민족이 이제는 독일계 기업이 되면서 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이해에만 어떻게 보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배당 수익을 4천억 정도를 독일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에서 보고 있는 적자를 배달의 민족의 배당 수입으로 메꾸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상당히 플랫폼들이 네. 이 소상공인의 어떤 식민성, 소상공인의 희생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거기 강하다. 그래서 차제에 좀 끊어야 된다. 아하. 배달의 민족을 끊고 이 소비자, 소상공인의 규제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7월 19일 날 소상공인 연합회 이기성 회장님이나 외식업 중앙회 김상재 회장님 많은 분들이 네. 함께하자라고 했고 광주가 그 모범적인 그러니까 광주를 바꿔서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식민 경제, 네. 플랫폼 식민 경제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이 무도함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광주가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광주가 또 이제 변하게 되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하나의 뭐 실험. 예. 어렵지만은 그 길을 가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나와서 탈퇴해서 독립해서 하면 영업에 좀 지장을 그러니까 그 받을까 봐. 동안에는 한 10% 이익,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8%까지 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배달 소상공인의 마진율이 아하. 18%, 20%가 갈 때가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정책을 계속 바꿉니다. 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정액제는 적은 규모의 어떤 운영을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네. 이 배달 금액이 올라가면 아. 정액제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니, 정률제가 예, 예. 얼마 퍼센테이지를 띄는 게. 뛰는 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수거는 이 정액제를 정률제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정률제로 돌리면서 이 가게 배달, 가게에서 독자적으로 배달했는 이 가게 배달도 줄어들고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게 배달을 할 것이냐, 그 배달의 민족 라이더를 이용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게 배달이 완전히 이제 라이더, 배달의 민족 소속의 라이더로 전환되는 이 비율이 엄청 높아졌고 아하. 이게 이제 정률제로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소상공인들의 마진율은 10% 후반대에서 거의 1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3%를 더 갖고 가겠다니까 이제 거기서 또 실제로 가져간다니까. 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첫째로는 탈퇴하겠다라는 소상공인의 형태가 있고 네. 둘째로는 아예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하고 요기요하고 아니면 공공배달앱하고 이 가격 정책을 달리하겠다. 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더 비싸게 받겠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 가격에 반영시키겠다. 아, 그럼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소비자 후생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후한문치하고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저는 배달료가 인상이 되면 반드시 이만큼 외식업 가격에 반영이 된다. 지금 외식업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는 배달료 인상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되고 외식업 가격을 물가 통제 가격으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달료 인상도 물가적 관점에서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논리고 또한 외식업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소비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은 국가 경제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이미 소비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급속하게 냉각돼 있는데 왜 이때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지금 작년에 100만이 폐업했다지 않습니까? 98만이 폐업인데 네. 소상공인 폐업이 최정점이고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째도 막 다 죽어간다. 골목 상권이 완전히 사라져간다. 네. 소멸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그 기습적인 배달료 인상을 단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들의 그
그게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지 국가 경제는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네. 어떻게 현금으로 배당을 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적자를 덜 보게 할지 이 고민만 있는 것이지 네.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골목 경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경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하. 대표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7월 초에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배달과 관련된 지원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인상을 발표한 겁니다. 8월 9일 날부터 인상하겠다. 저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스타일로 하면 진짜 이런 걸 한번 경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로를 해야죠. 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여기 발표했는데 니들 네. 기습 인상하면 되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배달료 지원에 배달의 민족은 빼야 된다. 왜? 벌을 받아야 될 배달의 민족에게 네. 배달료 지원을 해주면 상을 주는 거나 똑같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에게 배달료 지원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하면 그러면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정책을 어떤 배달의 민족이나 이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위기를 주는 유효적 경쟁사라고 본다라면 이것을 키워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이 지금 배달료 지원은 네. 공공배달앱에게 배달앱을. 전액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 50%는 공공배달앱에 하든가. 아하.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플랫폼 상생협의회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회 안을 보면 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배달을 키워야 된다. 공공배달앱이 매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유효적 경쟁사로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말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예. 적용이 되려면 어허. 배달의 민족의 배달료 지원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 이번에 배달료 지원해서 빼고 배달 앱을 공공 배달 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 배달 앱이 없는 지자체에 한해서 일정 부분 배달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보면은 공공 배달 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 9.8%로 이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보다 3% 포인트 인상하면서 비율로는 44% 말씀하셨지만 공공 배달 앱을 쓰면 어느 정도 이게 뭐 절약이 된다, 세이브가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의 경우로 보면 한 25,000원, 25,000원을 시켰다. 네. 배달을 시켰다고 시켰다. 봤을 때 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드는 비용과 공공 배달앱인 위메프오나 땡겨를 시켰을 때 한 네. 3,500원 차이가 납니다. 건당. 이거 뭐, 적지 않아요. 네, 적지 않네요. 적지 않습니다. 3,500원 3,500원 정도가 네. 이 배달의 민족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 소상공인이 네. 이쪽 그 배달 위메프나 지금 땡겨요를 썼을 때 예. 3,500원 정도가 더 낫다는 거죠.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익이 생기네요. 자영업자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보면은 배달의 민족을 딱 켜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공공 배달 앱을 딱 켜서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홍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인 그러니까 신한은행 계열사인 땡겨요도 네. 자체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고 저희 광주시에서도 공공 배달앱과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쿠폰 이벤트를 위해서 한 8억 정도의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진 않고 그러니까 민간의 마케팅 브랜딩 비용에 비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엄청 쿠폰 뿌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8월 그래요? 9일 인상 이후에 소비자들한테는 아. 엄청나게 지금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쿠폰도 배달의 민족이 독자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쿠폰 행사가 있고 그 회사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사업자가 하는 쿠폰 행사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하는 쿠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배달의 민족 자체적으로 본인 100% 부담으로 하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배달의 민족이 8월 9일 기습 인상 이후에 네. 어떻게든 이게 빠져나가는 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쿠폰을 엄청나게 지금 문자로도 뿌리고 있고 막 자체적으로 뿌리고 있고 정말 엄청난 이거 프로모션과 어렵네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공세처럼 물량 느껴지는데 공세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쿠폰이 있으니까
계속 배달의 민족 계속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흔들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이 우리 광주 지역 소상공인이 배달의 민족 탈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비자가 찾는 브랜드가 없어야 돼요. 아하. 예를 들면 지금 예. 공공 배달앱에 느끼는 약간 불만족이 예. 들어가면 시킬 게 없다. 시킬 게 없다. 아. 그렇죠. 시킬 게 없다. 이건데 지금 빨리 환승하고 갈아타면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예. 기능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이제 유메프도 그렇고 땡겨에도 그렇고 기술적 대중화 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겨로 아니면 위메프어로 네. 환승하라라는 거고 또한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예. 땡겨요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대출 상품이랑도 연계가 돼 있고 굉장히 저리의 대출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상품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땡겨요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이상의 추가의 혜택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가장 안정적인 어떤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유메프오도 4년 동안 광주시의 공공배달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로 빨리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소상공인의 힘 그리고 광주 지역 소비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어떤 사회적 연대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광주의 디지털 전환은 누구도 소외받고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광주야말로 디지털 전환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이 중립적인 말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라는 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는 디지털 전환이 포용적이고 누구의 소외 없는 디지털 전환 네. 그리고 누구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디지털 전환 그래서 플랫폼 식민 경제 이 디지털 경제 안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식민적인 경제를 깨고 네. 플랫폼 대동 경제 대동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플랫폼 경제가 아니라 프로토콜 경제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함께 기여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게 라이더들도 아니면 소상공인도 네. 여기에 소비자들도 실제 이 이익을 나눠야 된다. 플랫폼이 독점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야기돼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 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플랫폼 자체가 네.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플랫폼 자체가 혁신일 수는 없습니다. 이 중개를 하는 플랫폼 자체가 혁신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리나칸도 아마존 자체가 혁신일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이 양면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소비자 후생성을 현격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아하. 독점을 반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그런데 독점이 소비자 후생성을 높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시대는 소비자의 가격이나 소비자 후생성은 좋아지는데 네. 이 생산자 정작 이 생산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희생하고 이 독점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이 몇몇 기업으로 인한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의 결과물로 소비자 후생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것들은 굉장히 저는 사라져야 될 새로운 독과점이다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상당히 깊이 진전됐고 네. 지난 8월 6일 날 김남근 의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법을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당론이기도 하고 네. 이것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상생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디자인 디오시님께서 배민 탈퇴,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감사합니다.
라고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광주 기업 같은데요. 예. 아마 이렇게 직접 오마이TV 나오셔가지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풀어주시니까 또 응원한다는 의미로 아이고,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우리 보는 직원들 있으면 우리 그 서명운동 링크 좀 우리 링크?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이것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배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0%대다. 그게 좀 광주도 낮은 거다. 네, 그 정도라고 네, 낮은 했는데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위메포가 한 13%, 12% 정도 되고요. 땡겨요가 이제 시작했는데 한 5%.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17, 18%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광주는 높죠. 예, 높네요. 네, 공공 광주가 배달앱이. 꾸준히 지금 3년, 4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 예. 공공 배달 앱이. 그리고 작년까지 위메프 독자적으로 해왔던 공공 배달 앱을 네. 이 공공성을 갖춘 다른 사기업들, 기업들도 들어와라. 라고 해서 신한은행 땡겨요가 네. 똑같은 조건으로 2% 배달료의 조건으로 아하. 들어와서 우리가 공공 배달 앱으로 인증을 했고 이제 향후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수요가 배달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스마트 오더, 뭐 줄서기, 뭐 아르바이트 관리, 그 다음에 뭐 간편 기장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수요가 있는데요. 예. 이 수요에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고 과다한 비용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비용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배달 이외에 배달. 이제 스마트 오더 그러니까 스마트 여러분들 오더. 아시죠? 키오스크나 네. 일종의 태블릿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태블릿 설치하면 대당 한 2만 원씩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그 설치해 주는 업자들에게 듭니다. 이게 뭐 매월 주는 거예요. 매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네. 결국은 이 태블릿 관리하는 거,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키오스크 관리하는 거 이게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QR 주문을 대한민국의 표준 주문으로 하자. 왜냐하면 QR 주문이야말로 비용도 안 들이고 네. 간편하고 그래서 저희 유메프하고 땡겨요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입점시키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QR코드와 연결시키면 똑같은 태블릿에서 주문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한테는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을 정부에게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회나 행정부 당사자들에게 네. 이렇게 한번 의문을 띄워봅니다. 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이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기준이 돼야 되냐, 표준이 돼야 되느냐. 소신공에서 태블릿과 키오스크 설치하는 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스마트 오더라는 것이 예. 장치형 방식이 있고 비장치형 방식이 있습니다. 비장치형 방식이 누가 보더라도 유리한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돼 있고 너무나 간편해요. 땡겨요나 유메포가 만들어놨어요. 잘 몰랐어요 이거를. 중국만 가도 네. 여러분 중국만 가도 카페에서 주문도 QR코드로 하고 결제도 QR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태블릿을 설치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냐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마치 지원을 합니까? 저는 네.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스마트 오더의 방식은 장치형이 있고 비장치형이 있는데 네. 장치형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비장치형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니들이 골라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마치 스마트 오더는 태블릿이다. 네, 태블릿 설치해야 된다. 스마트 오더는 키오스크다. 여러분 파스쿠치 뭐 특정 브랜드 얘기해서 예. 파스쿠치 가보면 이제는 테이블에 파스쿠치 줘도 QR 코드를 설치했어요. QR 코드로 주문해 달라. 그래요. 키오스크가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왜 우리
어렵더라고요. 제가 앵커님, 우리 코로나로 예. QR 코드 학습이 엄청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우리 얼마나 QR 코드 찍었습니까? 맞아요. 이 로또도 QR 코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QR 코드에 대한 인식이나 네. QR 코드의 접근성은 키오스크나 태블릿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해봤고. 이미 해봤고 이것이야말로 소상공인에 가장 유리합니다.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어허. 부담도 없고. 근데 지금 태블릿 설치해놓고 키오스크 설치해놓고 하면 일단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라 그러지, 네. 이거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관련 고장 나면 또 이거에 대해서 써야 되지, 또 이거과 관련돼서 구독료라 그래서 매달 내야 되지. 그리고 이 태블릿에 설치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다. 벤보다. 아 그래요? 또 한 2배. 벤 수수료가 2%인데 예. 이 태블릿에 설치한 카드로 하면 한 3, 4%를 낸대요. 그래서 이걸 늦게 알고 예. 소상공인이 나 이거 안 할란다. 나 그냥 예, 이거 예, 예. 떼가라. 그러면 수수료 많이 들어가니까. 유약금이 위약금이 또 있고. 뭐 3년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뭐 우리 통신사 이게 핸드폰 먹듯이. 하듯이. 예. 그래서 거기에 앞장서는 우리 K땡 아하. 국민기업이 또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기업이 네. 적어도 정확한 설명을 하고 이 일을 해야 하지 그렇네요.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소상공인 힘들고 어렵다, 자영업자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막 600만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이거 구독료 받으면 엄청나겠네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낮춰주고 그렇죠. 뭔가 이 비용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정부조차도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인건비 낮춘다고 그거를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요. 더 나은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디지털 전환이 있고 소상공인에게 쉬운 길이 있는데 네. 왜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길을 자꾸 강요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저는 혹시 행정부나 국회에서 보고 있다면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꼭 한번 짚고 아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이제 펴야 된다라는 건데